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칼 비테의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녀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덕체, 전인격적인 교육을 중시하면서 인문 교양도 중시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 줘야 한다. 대표적인 영재 교육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칼 비테의 자녀 주니어 칼 비테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칼 비테의 열정적인 자녀 교육에 힘입어 8살 때 6개 국어를 터득하고 이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10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했고 13살에는 괴팅겐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16살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돼서 학자로 행복한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영재교육, 천재교육보다는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내면뿐만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예의도 바르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풍요롭고 행복한 아이로 기르고 싶다 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지덕체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다. 몸만 발달하면 사지만 발달하고 머리는 텅 빈 사람이 되고 지능만 발달하면 허약한 병자나 사회의 악이 되며 인격만 발달하면 겁쟁이가 되는데 대체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지덕체를 골고루 쌓는 것이 좋다. 우리 아이가 지덕체가 골고루 발달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엄마가 먼저 변해야 한다.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을 보라. 그 뒤에는 반드시 성심성의껏 자녀 교육을 한 어머니가 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구상에서 자식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동물이 있는가? 아마 그러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엄마의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엄마들이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성의껏 다하길 바란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인물 뒤에는 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도 마이클 조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걸 정말 전적으로 믿었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부모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만큼 더 강력한 효과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하는 분은 아버지셨거든요. 그만큼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곧 능력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격은 능력이요,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다. 솔직하고 명랑한 사람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고 교제의 범위가 넓어 보다 많은 인생의 길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울하고 늘 혼자 다니는 사람은 친구의 폭이 좁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된다. 자신감의 근원을 발견한다. 자신감은 간단히 말해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것이다. 어른이건 아이건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감에 차면 못 해낼 일이 없다. 거만한 부모는 아기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기들은 자존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엄연히 자존심이 있다. 아기들은 부모의 안색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부모가 예뻐하고 칭찬하면 웃으며 귀여움을 떨고 혼내고 무시하면 화를 내며 제멋대로 군다. 아기들은 불공평한 대우나 체벌을 받으면 독특한 방법으로 대항하는데 주로 울거나 떼를 쓰고 나쁜 짓을 해서 기분을 표현한다. 칼을 키우면서 착한 행동을 끊임없이 칭찬하면 아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결국 착한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걸 발견했다. 아이의 착한 행동을 선천적으로 보고 제때 격려하지 않으면
착한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인상이 강하게 남지 않아서 착한 행동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다.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면 혼나야 다시는 같은 짓을 안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벌하거나 때린다.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가 관심을 갖는다는 인상이 강해져서 아이가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쁜 행동은 습관이 되고 벌은 격려가 된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불량 행동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아이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더 보이며 제때 아이를 칭찬해야 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격려의 효과는 커진다. 사춘기 자녀의 정서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조절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추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애가 사람을 괴롭혀요. 책임감이 없어요가 추상적인 행동이고, 아이가 벽에 동물을 그려요. 아이가 사람을 때려요. 이런 게 구체적인 행동이다. 부모는 아이의 착한 행동을 제때 칭찬하고 설령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질책하지 말아야 한다. 가끔이라도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디인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제때 아이의 착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난 감정적이거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칼을 격려했는데 꽤 효과가 좋았다. 칭찬이나 뽀뽀, 포옹과 같이 말과 신체 행위를 통해 격려하는 것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이것에 인색해선 안 된다. 물질적인 방식은 과자 따위를 주면서 격려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제때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칭찬하면 이 행위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 아이가 반복해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습관처럼 행동한다.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칭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긍정적이고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불편한 행동을 할 때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고쳐주기 위한 훈육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에 굳이 그걸 강화시킬 필요 없이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고 지나쳐 버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때 칭찬을 해주면 그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서 더 강화되는,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행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더 새겨들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돈으로 아이를 격려했을까? 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쉽게 얻으면 의존성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돈의 소중함을 모른 채 함부로 쓰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나약해진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르친다. 남을 동정하고 보살피는 인재는 환영받는다. 아이를 동정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이런 감정을 가르쳐야 한다. 내가 칼에게 용돈을 준 건 학습의 장점을 알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 은총인지 칼은 어릴 때부터 작은 힘이지만 남을 도우면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돈 쓰는 법을 가르친다. 소비 교육을 하는 목적은 꼭 아이를 부자나 상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능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따라서 소비 교육을 할 때 기본적인 인격 수양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성실함을 키워야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같이 시켜줌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책에서도 부모들이 부를 이루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 부를 지원했을 때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그 돈을 쉽게 얻음으로 인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인내심이나 절제력이나 이런 자제력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룬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용돈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용돈을 주면서 그 용돈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뛰어난 사업가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이뤄나가는데 재정적인 교육, 또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체득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수한 옷차림과 매무새. 한 아이의 엄마라면 산만하거나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고 항상 단정해야 한다. 칼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하지만 교육의 수위를 잘 조절해 칼이 지나치게 멋을 부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옷차림에 있어서도 지저분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하고 깔끔한 매무새를 추구했지만 그 수위를 조절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멋을 부리는 그 정도의 선은 아니고 깔끔하고 단정한 것들을 유지하는데 그 수위를 조절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칼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건 인격을 키울 때건 난 결코 칼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치를 설명했다. 난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은 아이 탓이 아니라 아이를 방관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은 부모 탓이다. 솔로몬은 매를 들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으로 오히려 아이가 고집이 세고 냉소적이며 잔인해질 수 있다. 자존심은 도덕의 기초라서 자존심이 없으면 도덕이 무너져 사람이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미치며 도둑질을 일삼게 된다. 늘 아이에게 벌 주고 잔소리하면 아이의 자존심만 없어질 뿐 좋은 점은 눈꽃만큼도 없다. 집안에서도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배워서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수학이나 지리는 커서도 배우지만 교양 있는 습관은 어릴 때 길들이지 않으면 커서 갖기 어렵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이의 중요한 인격 중 하나다.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아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라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때 이치로서 아이를 설득해야지 결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선 안 된다. 부모에게 장시간 욕을 들으며 맞고 자란 아이는 욕설과 폭력에 무뎌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위신을 잃어 세대 간의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교육이 철저히 실패하고 만다.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아이가 기분이 나쁠 땐 되도록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땐 괜한 말로 자극하지 말고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지도하는 게 좋다. 아이가 화를 내면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적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이가 화를 낼 땐 잠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화난 일을 잊고 평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순서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기분을 부채질하거나 간단히 폭력을 써서 아이를 진압하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화난 상태에선 머릿속에 아무 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을 삼가고 되레 부모가 더 화를 내면서 화난 아이를 꾸짖지도 말아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아이가 평정을 찾은 뒤에 하고 평정을 찾으면 더 아끼고 위로해 줘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나쁜 성격에 상이나 벌을 줘서도 안 되고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주의할 점은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더라도 결코 기분을 맞춰주지 말라는 것이다. 아이가 악습에 물들 때 자존심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얻게 된다. 아이의 자존감은 여린 꽃잎 같아서 상처가 잘 생긴다. 아이들이 철부지라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복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성격과 심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자녀 교육은 인내심을 최고로 요하는 일이다. 불같이 화내며 아이를 때리고 욕하면 표면적으로 아이 버릇을 고친 것 같지만 사실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법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히 부모의 권위가 선다. 난 칼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늘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지위를 찾지 못해 우울해하다가 자폐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존중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건전한 비밀뿐 아니라 불건전한 비밀도 아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관심 있게 지도해야 한다. 아이가 화를 내며 때를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대응이 참 쉽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부모의 권위가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아이를 체벌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따뜻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아이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런 데서 이제 부모의 권위가 선다는 부분이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친다. 좋은 대인관계는 순풍에 돛단 듯 많은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나쁘면 가는 곳마다 벽에 부딪히게 돼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즉,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일생이 즐겁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평생 외롭고 불행하다. 경청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해서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문제도 용감하고 자신 있게 처리한다. 대인관계와 거리 조절. 물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 옳은 일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와 가깝게 지내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돼. 잘 모르는 사람과는 무슨 일이건 너무 직접적이거나 지나치지 않게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게 좋아. 부모로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가 자신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부모 잠언이라는 책에서도 난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일화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해 주는지 내 이야기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어주는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 얘기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되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는 사이 관계에서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로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회가 좁지 않고 사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지나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로서 들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심. 부모가 아이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건 자기 자신이 아이보다 강하고 유능하며 경험이 많은 것을 과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자란 아이는
체격이 건장하더라도 겁이 많은 데다가 용기가 없고 독립심도 없어서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부모가 아이의 일을 도맡아 결정하면 아이는 능력을 실천하고 단련할 기회를 잃어서 뭐든지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다. 결국 아이를 망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뭔가 대신 결정해주고 알아봐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 수강 신청 기간에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회사를 못 가는 날에도 부모님이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못 간다라고 그렇게 전화하는 경우도 꽤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고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인데, 자신을 정복하는 건 자신을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자제력은 사람이 꼭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자 성숙한 심리의 요소이다. 칼은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제하는 법과 정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는데, 난 평소에도 남에게 방해를 안 받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주 가르쳤다. 나무 블럭을 이렇게 집중해서 옮기는 게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바람도 불고 약도 올리고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또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서적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모들에게 더 이제 와닿는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말 녹여내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부모 자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비테의 자녀교육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덕체 골고루 조화롭게 아름답게 자라는데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에서는 인간관계를 보시면 지금과 같이 자녀교육, 또 부부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인간관계 또는 돈관리 또는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관련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재정과 관련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자기개발도 따로 또 마련해 놨습니다.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이 또 더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어두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